시작하자. 음, 다 보이노, 글자? 예. 읽어봐. 어디 요거 쭉 다, 특징, 요거 쭉 한번 읽어봐. S랩 특징. 아니, 그거 아니야. 눈으로 읽으라고, 눈으로. 예. 눈으로 읽으면 돼, 눈으로 읽으면 돼. 말을 한 대로 S램이 제일 빨라. 여기 속도 제일 빠르고, 가격은 제일 비싸. 나중에 28335에도 안에 뭐 AS램 뭐 막 적혀 있어. 그게 다 S램이야. 속도 면에서는 얘를 능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장 속도 빠르고 신뢰성이 높은 대신 비싸다. D램은 좀 느려, 좀. 한 중간 정도라고 치자, 등급으로. 대신 가격이 엄청나죠. 가격값. 그다음에 아까 비휘발성으로 말했던 거, 뭐 F램, EEP롬, 플래시, EP롬. 근데 보통은 플래시를 많이 써. EEP롬보다 약간 서로 용도가 틀린데, 플래시는 낸드랑 노어 타입 두 가지로 나뉘거든. 또 낸드를 많이 써. 우리 SSD 있잖아. 걔가 얘야. 플래시, 낸드 타입. 특징이 블럭 단위에 읽고 쓰는 기능이야. 그래서 우리 하드디스크처럼 대용량 데이터 이렇게 쓰는데 유리해. 여기도 있지만 임의로 읽고 쓴 거 자체만 보면은 노어 타입이 훨씬 유리하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지. 이게 되려면 당연히 가격이 노어가 쌌으면은 저걸로 SSD를 했을 텐데 가격이 낸드가 절대적으로 싸. 그래서 SSD가 다 요 낸드 타입으로 되어 있어. 노어로도 좀 나왔다가 요새는 뭐 USB 스틱 아니면 없을걸 아마. 초반에 좀 나왔던 것 같은데 가격이 너무 상대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가격이 비싸면 안 사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고. 이 필름은 요새 잘 안 쓰지. 유리창 달리네. 이렇게 메모리에 유리창이 있어. 옛날 건데. 이런 게 있구나. 알아두면 돼. 여러분이 얘를 언제 볼지는 모르겠다만 실제 메모리는 이렇게 존재해. 부품으로. 이게 메모리야. 아까 배운 플립플롭이 무려 512kg, 정확하게는 512 곱하기 1024 곱하기 8 개의 플립플롭이 모인 메모리 소자지. 존재하는 소자야. 이것도 이렇게 상상 속에 있는 공주님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플립플롭의 대단히 집합체. 그래서 우리가 아는 용어로 하면 512kB. 내가 마지막으로 찾았을 때는 1메가 뭐 한 4MB까지 있는 것 같더라고. 이런 메모리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면 좋고. 여기 왼쪽에 보면 A0, A18 디코드 화살표 이렇게 있잖아. 이건 어드레스 신호를 말하는 건데, 얘도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어드레스 신호가 뭡니까? 어드레스 신호가 뭐냐라고 하면 원론적으로 제어기가, 특정 위치에
레지스터에 접근을 해야 되잖아. 그지? 512K 개만큼의 레지스터가 있으니까. 그지? 그러면 각각의 그 레지스터를 선택할 수 있는 제어 신호들이 있을 거야. 그지? 그 신호를 구별시켜주는 데이터. 그걸 어드레스라고 불러. 이 개념이 나는 뭐 이거를 뭐 어떻게 설명한다 이런 게 없어서 그냥 영혼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게 처음 하는 친구들은 약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 예를 들어, 자, 여기에 방이 두 개가 있다고 쳐. 이 두 개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신호가 몇 개 필요할까? 0과 1, 0과 1을 저장할 수 있는 어떤 신호가 있다면, 신호가 한 개만 있으면 돼. 한 개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0 혹은 1. 예를 들어 방이 4개면 어떻게 될까? 이 4개를 구별하려면 신호가 두 개가 있어야 돼. 00, 01, 10, 11. 방이 9개면? 이게 8개면? 몇 개가 필요할까? 3비트. 이게 삼성. 000, 001, 010, 011, 001, 101, 011, 111. 이렇게 8개가 필요해. 이렇게 알 수 있지, 여러분들이.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뭐 하나 빠졌어. 이거 뭐야, 이거. 뭐가 빠졌냐면, 이거는 사람이 인식하는 거고, 00일 때 얘가 선택되고 11일 때가 얘가 선택되고. 선택되는 거 우리가 알잖아, 인식적으로. 우리의 논리적인 사고로. 근데 얘가 레지스터라고 친다면 이게 하나의 레지스터야. 응? 그럼 얘네들을 껐다 켰다 하는 신호들은 다 똑같겠지. 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00일 때는 얘만 0이고 111 이렇게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 01일 때는 얘만 0이고 나머지 게 111. 10일 때는 반대로 0, 1, 1, 1. 11일 때는 0, 1, 1, 1. 이해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방을 4개 구별하는 정보는 2비트가 필요한 게 맞아. 총 4가지의 경우가 필요하니까. 근데 실제 그 방에 들어가는 신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만 0이고 나머지 건 다 1이어야 돼. 이건 이해할 수 있잖아. 중간에 요 동작. 2비트 정보가 들어왔을 때 신호를 4개로 만들어주는, 이렇게 하나만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그게 디코더야. 디코더. 이해가 가? 디코더가 뭐냐면, 압축된 정보가 오면, 이게 압축된 정보야. 00, 01, 10, 11이 압축된 정보인데, 압축된 정보가 오면 4개로 분산해서 확장시켜주는 동작 한 게 디코더야. 인코더는 반대야. 4개의 신호를 2개로 묶어주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여러분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인코더, 디코더 이런 용어 들어본 적 없어? 영상 처리할 때 이런 거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영상 정보가 들어오면 우리가 뭐 AVI나 MTG 파일로 압축하잖아. 인코더.
그게 인코더야. 우리 팟 플레이어나 뭐 영상 푸는 애들 있잖아. 걔네가 디코더야. 압축 정보를 영상으로 푸는 거니까. 그래서 이 똑같아. 어드레스가 요 소스 정보가 어드레스라고 부르는 거 우리가. 여기서는 이 제어기에서는 이렇게 압축 정보가 오면 풀어서 한 놈만 키는 거지. 얘도 똑같아. 512kg 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8비트짜리가 512 곱하기 1024개가 있는 거야. 응? 즉 512개 곱하기 10224 이상하게가 여기 있는 거야. 쭉 신호가. 이 신호 전체 숫자가 512 곱하기 1024개가 있는 거야. 이 신호 자체가. 그래서 여기 앞에 압축된 디지털 논리 정보, 이건 어드레스라고 하는 저 주소 정보가 오면 512 곱하기 1024개 신호들 중에 한 개만 0이 되고 나머지는 다 쫙1이 되는 거지. 0이 들어간 요 한 놈만 데이터가 뿅 나오는 거야. 나오던가 들어가던가. 그래서 모든 메모리 앞에는 저 디코더라는 저런 논리 회로가 들어있어. 저게 뭐냐면 방금 말한 대로 압축된 정보, 주소 정보, 주소처럼 동작하는 거지. 아파트에 1호, 2호, 3호, 4호, 5호 방들이 있는데 특정 방 한 개를 지정하는 요 데이터가 오면 얘를 제외한 나머지 거는 모두 1로 하고 그 방만 0으로 해줘. 우리가 생각은 안 했지만 이게 있어. 그게 있어야 돼. 디코더가 이렇게 메모리를 시키는 거야. 이 디코더도 아까 그 논리 소자가 많이 모여서 만들어진 컨피그레이션 로직 중에 하나예요. 디코더도 알고 있으면 되고, 가끔 나중에 나올 거라서 내가 얘기해 준 거야. 자, 요거는 EEP로 실물 데이터야. 아트멜이라는 회사 제품이고 1메가비트. 속지마. 1메가비트니까 8비트로 나누면 128 바이트, 128 킬로바이트 용량이야. 얘도 보면은 여기 디코더라고 있지. 아, 얘도 압축 정보가 오면, 주소라고 하는 압축 정보가 오면 그걸 풀어서 뭐다? 유일하게 한 그 메모리 셀. 여기서는 뭐 셀 매트릭스로 돼 있지만 이게 그 플립플롭이 아니라 그 저장 메모리 소자들이 쭉 모여진 그 셀의 특정 부분을 활성화한다고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 아, 그렇구나. 그렇게 동작하는 거야. 그래서 요 내부 동작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아, 어드레스가 뭐냐? 아, 특정 메모리 공간에 이런 특정 플립플롭이나 저장장치 공간에 특정 셀 혹은 특정 레지스터 그 한 놈만 활성화 시키는데 필요한 압축 정보야. 어드레스가. 그래서 나중에 뭐 어드레스 하면은 여러분이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 우리 컴퓨터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C 언어 같은 거 짜면 포인터 할 때 뭐 주소 정보를 읽는다 이러잖아. 다 똑같아. 결국에는 컴퓨터도 이런 EEPROM 같은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 하드디스크가 있지. 근데 요새 SSD라고 본다면 SSD가 뭐라고 할까? 플래시의 낸드잖아. 플래시의 낸드에 어떤 정보를 읽어오거나 내가 쓰거나,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 어드레스가 필요해. 그게 C 언어에서 포인터 같은 거 하면은 주소 정보에 해당하는 거야. 그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우선. 자, 들으면서 요 되면 피니시도 한번 눌러주고 그래.
누르고 가만히 있어. 요거는 이제 EEPROM의 다른 타입. 메모리라고 해서 어드레스가 이만큼 연결되지 않아. 그래서 그걸 좀 간편화해서 시리얼, 여기 SPI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가진 EEPROM 제품들도 있어. 그래서 얘는 딱 보면은 어드레스 정보가 하나도, 그러니까 어드레스라는 핀 자체가 없지. SPI는 셀렉션, 시리얼 아웃, 시리얼 인풋, 시리얼 클럭 요 네 가지 신호만 있으면 그 어드레스 정보를 직렬 데이터로 송수신해서 처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메모리 소자는 어드레스 버스, 보통 이제 어드레스 버스라고 불러. 어드레스 신호들을, 어드레스 시그널스를 그냥 버스라고 그냥 묶어서 불러. 버스다. 응?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 저장 소자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기 위한 이진 데이터.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까? 이해 문제 위해서. 어드레스 라인이 10개가 어드레스 라인이 A0부터 A9까지 10개가 있다면 어떤 메모리 소자에 얘의 용량이 몇일까? 우성이 날 테니까 하지 말고 진하기. 그 얘의 10승. 얘의 10승이 뭐야? 1KB. 1KB. 얘가 만약에 20개가 있다면? 이게 잘 안 보이네. 어드레스 라인이 20개가 있다면? 경연이? 예, 예, 14. 그게 뭐야? 메가바이트. 1메가바이트가 되는 거야. 물론 지금은 그러니까 1바이트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야. 1바이트 기준으로. 근데 어드레스는 선택하는 방의 개수를 의미해. 이해가? 아까 뭐 셀이라고 표현되는데 선택하는 방이 몇 개가 있냐. 정확하게는 1kg개가 있는 메모리고 1메가개가 있는 메모리입니다. 방의 문이 8비트면 걷다가 곱하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1kB, 1메가바이트. 방의 문이 2개다. 만약 2바이트다. 그러면은 1kB 곱하기 2바이트니까 2KB 용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드레스는 선택하는 방의 개수인 거지, 메모리의 총량은 방의 개수에다가 문의 개수를 곱한 게 되는 거지. 약간 달라? 이해했노? 자, 방이 4개가 있다고 치고 방문이 4개야. 4바이트짜리야. 32비트. 어드레스가 20개야. 그럼 총 용량은? 빨리 말해. 1메가 4바이트. 자신감이 살짝 물어보면 없는 것 같아. 동원이는? 1메가 4바이트. 총 용량은? 4바이트야. 백년이 1메가 4바이트. 3메가바이트. 쉽잖아. 어드레스가 1메가개고 방의 크기가 4바이트니까 총 용량은 4메가바이트가 됩니다. 4메가바이트. 어드레스가 1kb다. 4바이트다. 용량은? 4KB. 쉬워. 메모리의 총 용량과
어드레스와 데이터는 서로 관계가 있으니까 기억하고 있어. 왜냐? 용량이 같아도 방해문, 그러니까 몇 바이트짜리냐, 그 방해 크기가 몇 바이트냐에 따라서 어드레스가 틀려져. 나중에 또 나오는 개념이니까. 자, 그래서 데이터 버스는 방금 말한 방해 개수야. 이게 8비트짜리, 그러니까 1바이트짜리냐, 6바이트, 5바이트짜리는 없어. 그냥 모듈 표준은 인텔에서 시작되는데 8비트가 기준이야. 무조건. 8비트냐, 16비트냐, 32비트냐. 자, 제어 신호는 이제 여러 가지야. 어디가 설명은 굳이 안 했지만 이런 소자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 그치? 어떤 전자 회로를 하면. 그래서 이렇게 칩 셀렉트 신호. 외울지 마. 그냥 들어놔. 이 소자를 선택했다는 특정 신호를 줄 수가 있어. 지나가. 칩 셀렉트 신호. 이런 것들도 있고. 너무 이상한 거 설명 안 할게. 칩 이네이블 신호. 칩 셀렉트랑 같은 거야. 이름은 약간 다른 거고. 칩 셀렉트 신호. 라이트 이네이블, 아웃풋 이네이블. 쓰기 가능 신호, 출력 가능 신호. 얘는 진짜 멍청해. 전자회로는 어떤 면에서 어드레스가 들어가서 방이 선택이 됐어. 아파트로 치면 내 친구의 집은 1동 100km야.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있는 거지. 가만히 보고 있는 거야. 친구를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띵동 하고 한번 눌러줘야지. 그게 칩 이네이블 정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나와 라고 말하는 게 라이트. 들어가. 아니 말을 잘못했네. 나와가 아웃풋 이네이블. 나와 아웃풋 이네이블. 들어간다 라이트 이네이블. 약간 동작 오퍼레이션을 정해줘야 돼. 요런 신호들이 같이 조합되어 있는 거야. 응? 그렇구나. 그렇구나 알아두면 돼. 자, 해서 요약을 하면 이제 요거 다 이유를 알 거야. 로직. 매우 많은 로직은 함수 동작을 만들 수가 있어. 플립플롭. 매우 많은 플립플롭은 레지스터 혹은 메모리가 되는 거야. 로직은 함수가 된다고 했지. 조합을 해야 되고 이런 거. 어떤 상태, 어떤 데이터, 또 오퍼레이션 이런 거가 관련되어 있어. 레지스터는 메모리고 클럭이 필요하고. 클럭이 필요해. 기본적으로 클럭이 필요한 거야. 그 다음에 리셋이 있을 수도 있어. 왜냐면 플립플롭이라서. 플립플롭은 반드시 리셋이나 클리어 단계가 있거든. 이거를 어떤 식으로 연계하는지는 제조사마다 틀려. 근데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얘네들은 메모리로 쓸 수도 있고 타임 딜레이 컨트롤도 되고. 못 벗어. 그 다음에 순차 제어가 돼. 제일 중요한 거. 순차 제어가 되는 이유는 전 상태, 전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CPU가 동작하는 거야. 자, 이걸 보면은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하면 우리가 배울 CPU는 리셋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왜? 안에 레지스터가 들어있으니까. CPU에 클럭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해. 왜? 레지스터도 있고 CPU 자체가 어떤 프로그램을 순서대로 계속 하는 거지. 이거 시퀀셜 제어거든. 시퀀셜 오퍼레이션이야. 순차 동작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클럭이 필요해. 그래서 모든 마이크로 하면 기본 두 개. 리셋, 클럭. 요새는 고급화돼서 리셋도 칩 안에 내장되어 있다. 뭐 이런 게 개념이. 그러니까 신호가 익스터널이 있고 인터널이 있다는 거지. 리셋이 예를 들어 인터널이라고 해서 리셋이 없는데요. 이게 아니라는 거야. 기본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CPU가 뭐냐? 여지껏 설명했던 거 다야. 복잡한 펑션. 예를 들어 더하고 빼고 곱하고 아니면 데이터를 이동하고 이런 펑션들은 다 논리 소자랑 관련된 것들이야. 근데 어떤 시퀀셜 혹은 계산 정보 이런 것들은 다 플립프롭이랑 관련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림 보면 요거가 아리스메틱 로직 유닛, 또 우리가 ALU라고 부르는 게 산술 연산 유닛인데, 산술 연산은 대부분 입력 신호가 바로 쭈루루루루 바로 그냥 쭉 신호가 쭉 나오는 거야. 쭉 신호가 연결돼. 중간에 뭐 플립플롭이 잘 없어 얘들. 쭉 하는 거고, 잘 보면 아이고 여기 용어는 모르겠지만 잘 보면 뭔가 논리 어드레스. 그지? 여기 메모리인데 어드레스라고 있잖아. 뭘까? 아, CPU가 메모리에 어드레스를 신호를 준다고 했잖아 아까 전에. 그러니까 메모리에 어드레스 신호가 연결된다고 했잖아. CPU는 그걸 함수로 만드는 거야. 펑션이야. 내부적으로 어떤 동작이 돼서 저 메모리에 어떤 내가 이진 데이터를 주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구나 를 알 수 있는 거야. 이런 기본적인 오퍼레이션 기능들이 이 논리 소자랑 관련되어 있어. 근데 반면에 오른쪽을 보면 필요한 것만 내가 떼가지고 본 거야. 여기도 레지스터 있잖아. 근데 레지스터 여기서 주로 이제 논리를 설명한 거고. 레지스터. 자 여기 보자. ALU 여기 있잖아. 그렇지? 요거를 확대하면 얘가 돼. 요만큼이 되는 거야. 근데 요 밖에 있는 걸 보면 예를 들어 뭐가 있냐? 여기 레그 파일. 여기 밑에 램 적혀 있지. CPU 안에서 뭔가 막 계산하거든.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씌워놓자 CPU가 계산하잖아. 그럼 걔네들은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야 되잖아. 결과를. 그걸 레지스터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그럼 그 레지스터가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몰라도 이 약어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 2833으로 하면 타이머 어쩌고 저쩌고 그런 신호들이나 뭐 예를 들어 뭐 상태 제어 스택 같은 것도 있고, 여기 IDC는 명령어 저장하는 레지스터인 것 같아. 이름상으로 여기 스테이터스 상태 이런 것도 있고, 어떤 상태를 저장하는 이런 일종의 기능이나 어떤 제어를 하기 위한 기능들도 내가 너 PWM 발생해 하고 내가 PW 발생해 하고 연필이 좋다고 쳐. 내가 연필을 들고 있어야 돼. 내가 쟤를 제어하기 위해서 제어 명령을 준 거야 돼. 그지? 근데 논리 소자면 명령어 줘. 아니 너 제어해 하는데 얘가 연필을 받자마자 옆으로 던져버렸다고 쳐봐. 나중에 가보니까 연필이 없어. 딱 봐도 안 되겠지. 그래서 모든 제어 요소에 내가 걔를 제어하기 위한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걔네들은 모두 다 플립플롭이나 레지스터나 메모리라는 거지. 걔네들이 데이터가 쭈루룩 연결돼서 조합 논리, 그러니까 로직 회로로 연결이 되면 로직 회로에서 어드레스가 나가기도 하고 데이터를 읽어오기도 하고 이런 동작을 하는 거야. 그게 CPU의 전체적인 생리. 좀 알아먹는 걸로 보자. 나중에 자료 줄 텐데 다 나와 있는 거야. 아주 옛날에 나온 TI DSP야. 옛날에 한 20년 전에 나왔던. 잘 보면 여기에 파란색으로 표기한 건 다 로직 소자들이. 빨간 거는 다 레지스터. 보면 캐시 메모리, 롬 다 레지스터 기반. 글로벌 컨트롤 레지스터, 소스 어드레스 레지스터,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레지스터, 트랜스퍼 카운트 레지스터. 레지스터 기능 뭔지 몰라도 돼. 중요한 건 레지스터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는 거지. 각각 레지스터가 어떤 동작을 하는 거야. 동작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놈들이야. IR,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PC, 프로그램 카운터. 이런 거 나중에 마이크로 프로세서 배웠으면 자료에 나와 있어. 찾아봐. IR은 뭐야? 메모리부터 가져온 명령어를 저장하고 있는 놈. PC는 내가 가져오거나, 그러니까 읽거나 데이터를 저장할 어드레스 값을 저장한 레지스터야. PC 카운터 레지스터야 정확하게는. 근데 레지스터 복잡하니까 안 써. 그냥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하면 그냥. 이런 것도 다 레지스터라는 거야.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컨트롤러, 먹스도 대표적인 로직 소자 중에 아주 유명한 한 개야. 먹스. 여기도 먹스. 여기 멀티플라이어, ALU. 이거는 아리스메틱 뭐뭐 같은데 여튼간에 이런 것들 다 논리 소자. 나머지는 다 레지스터야. 시리얼 포트 컨트롤 레지스터, 리시브 트랜시브 타이머 레지스터. 이거 한번 읽어볼까? 타이머 제로, 글로벌 컨트롤 레지스터, 타이머 피리어드 레지스터, 타이머 카운터 레지스터. 다 레지스터. 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보를 저장하고 있거나 내가 제어해야 할 그 데이터를 저장해 놓으면 그 플립플롭에도 출력이 나오겠지. 그 출력들이 이 로직이랑 결합이 되면서 PWM 파형을 만들기도 하고 시리얼 데이터를 만들기도 하고 이러는 거야. 야, CPU가 이렇구나. 오케이. 여기까지는 알 것이고, CPU는 부르는 용어가 많아. 프로세서 CPU, 마이크로 프로세서, 컨트롤러, 마이크로 컨트롤러, 임베디드 마이크로 컨트롤러. 엄청 많은 용어를 쓰는데 용어만 좀 알아두자. 프로세서는 명령어 해독기에 해당해. 약간 어려운 말인데 사람으로 치면 두뇌야, 두뇌. 우리가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났는데 목 아랫부분이 다 잃어버렸어, 사고로. 시력도 잊어버렸어, 미각도 없어, 뇌만 살아있어. 예를 들어 그 정도로 의료기술이 개발됐다고 치자고. 뇌만 있다? 그게 프로세서에 해당해. 내가 움직이고 맛보고 뭐 할 수는 없지만 내 뇌로는 알 수 있지. 내 뇌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 계속. 그치? 그게 프로세서고, CPU는 뇌에 신경을 연결해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손발이 있는 상태. 정확하게 요 그림, 앞장 그림인데 이게 모두 다 CPU가 아니야. 그러니까 요새는 통칭 CPU라고 하지만 CPU의 약어가 뭐냐?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이잖아. 그러니까 중앙 집중식 처리 장치인 거야. 근데 CPU의 근본 핵심은 사람으로 치면 다 손, 발, 뭐 생식기 이런 거라고 치면 가운데는 머리가 있는 거야. 머리가 프로세서. 최초의 인텔 CPU 같은 경우는 프로세서만 있었어, 진짜. 주변에 손, 발 이거는 다 밖에 따로따로 있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합쳐진 거. 프로세서에다가 최소한의 것들, 뭐 제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어드레스 제어나 버스 제어나 이런 거를 붙여놓은 게 CPU야. CPU가 최상위 레벨의 개념이 아니야. 최상위 레벨에는 보통 우리가 코어 혹은 프로세서라고 부르는 핵심 그 내장 명령어 디코더가 있어. 사람으로 치면 두뇌. CPU는 몸 자체.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옛날에는 CPU만 있었거든? 근데 여러분 서버 같은 거 알지? 인텔에서 뭐 서버, 이게 모르구나. 이게 대단히 병렬 집단 컴퓨터가 있어.
인텔 같은 경우에 이게 많이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CPU를 여러 장 꽂아야 돼. 그지? 그 CPU끼리 싸우겠지. 연결을 잘 해야 될 거잖아. 그래서 CPU끼리 싸우지 않도록 주변에 뭐가 그 중재기가 붙어야 돼. 중재기가. 그걸 붙여서 하나의 집적화된 CPU. 그거를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불러. 이 단위가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는 거야. 쭉. 이거 봐. 이게 다 설명하기 너무 힘들다. 컨트롤러는 CPU랑 같은 건데 규모가 되게 작아. 작은 거. 개념상으로 작은 거. 뭐라고 치워야 되나? 비유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두뇌 사람 남자 여자? 요건 애기 정도 될 것 같아. 개념상으로. 그 다음에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마찬가지야. CPU에다가 주변에 뭔가 막 옷을 입은 애기라고 치자. 자, 두뇌 벗은 사람, 벗은 남자 여자, 벗은 남자 여자. 여기는 옷을 입은 남자 여자, 뭐 그 정도야. 그런 개념이야 대충. 컨트롤러는 옷을 벗은 애기, 옷을 입은 애기. 이 정도 개념인 거야. 대충. 어렵다. 맨 밑에 인베디드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옷을 입은 애기가 입에 젖꼭지를 문 거야. 쉽게 얘기하면. 여기 뭐 쭉쭉 빠는 걸 물고 있는 상태.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대충 그런 의미야. 어려워. 자, 보자. 이거는 그냥 그림을 보면 설명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야. 요걸 설명하면 딱 좋은데. 프로세서는 코어야. 여기에 버스 인터페이스가 붙으면 CPU. 근데 작으면 컨트롤러야. 크면 CPU, 작으면 컨트롤러. 여기다가 클럭, 중계기, 인터럽트, DMA, 뭐 기타 등등등 붙으면 마이크로 프로세서,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되는 거야. 아까 말한 두뇌 사람, 남자 여자, 뭐 옷을 입은 남자 여자 정도 되겠네. 여기는 애기인 거지, 애기. 옷을 입은 애기가 손에 망치랑 뭐랑 들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그래서 보통 프로세서나 CPU가 들어있는 이런 애들은 얘네들이 없어. CPU 시스템을 구성하는 외적인 기능이 전혀 없어. 그래서 인텔 CPU나 이런 거에 잘 보면 PWM이나 ADC 같은 거 없어. 왜? 걔네들은 이것만 중요하거든. 코어랑 이게 다 뭐냐? 코어끼리 통신하거나 대용량 데이터를 읽고 쓰기 위한 그런 버스, 신호들. 뭐 어드레스 버스가 됐건 데이터 버스가 됐건 그런 버스들을 중지하는 기능들이 강화된 놈들이. 이게 우리가 보통 하는 인텔이나 AMD나 ARM 같은 거지.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얘들은 너무 크잖아. 그러니까 얘들을 줄인 거야. 용량을 줄이고 사이즈를 줄여서 정말 필요한 거. 우리는 타이머 필요하고 PWM 필요하고 ADC 필요하잖아. 요걸 합쳐놓은 거지. 요걸 위해서 최소한으로 작은 거. 필요 없는 거 다 빼고 최소한으로 구성한 게 컨트롤러고 우리가 쓰는 인베디드 컨트롤러의 개념이야. 가운데 파란 박스가 8086 프로세서야. 인텔에서 두 번째로 만든. 세 번째인가? 원래 40 뭐뭐가 있었는데 하고 8088 나오고 8086. 야, 이게 너의 역사야. 우리 공업계를 입기한 인텔에서 만든 최초의 16비트인가? 18비트 기억이 안 나. 얘가 최초의 8비트 컴퓨터야. 옛날에는 이걸 다 따로 만들었어. 그러다가 발전을 했지. CPU 뭐냐? 아이고. 이 주변에 있는 게 좀 약간 흡수됐어 얘한테. 흡수되고 여기는 중재를 하기 위한 버퍼들로 구성이 된 거야. 발전 계보야. 그러다가
마이크로 프로세서 됐어. 이제 밖에 있던 게 다 안으로 붙었어. 여기에 뭐 아비터, 버스 컨트롤러, 뭐 컨트롤 어드레스 데이터 막 이게 따로 있었는데 얘네들이 다 이제는 칩 내부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80486부터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용어가 사용돼요. 그래서 뭐 앞에 뭐 마이크로 붙어 있으면 뭐냐면 프로세서 CPU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거 합쳐놓은 거야. 그게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된 거야. 이때부터 굉장히 컴퓨터가 많이 작아졌지. 노트북이 나온 시점.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 외부에서 클럭 들어오는데 잘 보면 이건 데이터. D로 하는 건 데이터. 어디 갔어? 어드레스. 여기 어드레스. 이런 게 다 제어하는 애들이 이렇게 원래는 따로 밖에 있었는데 지금은 다 하나로 합쳐져 있어. 지금 CPU도 다 이 구조야. 그러니까 프로세서, CPU, 마이크로 프로세서 구조. 쓰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인텔은 항상 새로운 거 하거든. 그래서 이게 약간 경계가 모호해진 게 있어. 얘네들이 자기네 거 코어에다가 뭔가를 많이 붙여놨어. 딱 봐도 CPU 기능에 아무 관계 없는 거. 뭐 타이머, GPIO, 뭐 이런 거, UART, USB. 그래서 경계를 약간 흐려놨어. 정확하게는 인베디드 마이크로 프로세서 정도 될 것 같은데 얘네들은 그냥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불러. 용어를 좀 보자. 마이크로 컨트롤러 똑같은 건데 뭔가 좀 핵심적인 건 없고 뭔가 밖에 잡다한 게 많이 붙었지. 이제 ADC도 붙고 PWM도 붙고 SPI도 붙고 UART도 붙고 우리 인베디드에 필요한 것들. 주었다 깨는. 그래서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됐어. 얘는 인텔은 이렇게 불러. 이거 외우라는 게 아니야. 이런 식이다라는 거지. 이게 마이크로라는 말의 의미가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인텔에서는 우리가 쓰고 있는 TI사 컨트롤러야. 안에가 이렇게 생겼어. 컨트롤러만 보면 여기 ALU 있고 레지스터 있고 로직들 있고. 로직이라면 그냥 아까 말한 로직 소자들 얘기하는 거야. 얘네가 계속 움직이면서 데이터에서 읽고 쓰고 여기 어드레스에서 뭐가 어드레스 나와서 뭐 읽고 여기 어드레스 이렇게 읽고 쓰고 프로그램 읽어오고. 이거 하버드 아키텍처인데 이게 프로그램이랑 데이터랑 분리되어 있어. 버스가. 그런 건 나중에 뭐 기회 있으면 얘기하자. 이제 TI는 이렇게 불러. 그래서 인베디드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불러. 아까 인텔은 인베디드 자를 빼버렸지만 얘네는 이렇게 불러. 인베디드 마이크로 컨트롤러. 그래서 이제는 주변에 인베디드 모듈들이 들어가 있어. PWM, QEP, CAN, ADC, FPU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는 2833은 인베디드 마이크로 컨트롤러 정식 명칭. 개념이 그렇다 이거지. 뭐 공부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라는 개념인데 컨트롤러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어.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나도 강조하는 건데 이제 컨트롤러를 무시할 수가 없어. 지금 성능이 실시간 연산이나 제어가 가능한 레벨까지 왔기 때문에 컨트롤러를 쓸 줄 알면 굉장히 많은 걸 할 수가 있다. 지금 TI에서 나온 컨트롤러 중에서 가장 빠른 건 300메가까지 나왔어. 지금 우리 쓰고 있는 거 2배야. 우리 335가 150메가. ST 사건은 400메가까지 제품이 있어.
이거는 이 정도 가면 사실 컨트롤러라고 하기는 좀 프로세서 급이거든. 프로세서들은 대부분 800메가대 이상이야. 800메가 1기가 보통 그 정도 이상 되거든. 이제 컨트롤러가 점점점 속도가 그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프로세서들은 더 높이 가거나 격렬화되거나 이렇게 나눠지고 있거든. 언젠가 컨트롤러가 메가대가 800메가에 이르고, 내부 메모리가 지금은 뭐 500kg, 얘는 뭐 작지만 TI 거는 지금 4메가까지 있거든. 플래시가 이것도 엄청 크지. 2833은 엄청 작아. 몇 개더라? 기억이 안 나네. 250kB 됐나? 1메가 안 돼요, 어떡하나. 근데 뭐 지금 나온 것들은 4메가, 램이 512kB야. 램이. 이 2833은 플래시보다도 많다니까. 요새 나온 것들은. 이거 엄청 바뀌고 있어.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중역이 되면 컨트롤러가 아닐 수도 있지. 우선은 이렇게 발전하고 있으니까 항상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아주 중요해. 이거 설명해 줘야 되나? 이거 설명 안 해줄 수도 없고. 빠르게 설명하자. 간략하게. 7분 남았어. CPU랑 이런 메모리랑 통신한다는 건 알 수 있어. 요거는 프로세서 안에 코어하고, 이건 주변에 메모리나 임베디드 IO가 되지. 근데 이렇게 통신을 하면 이래. 얘가 150메가 짜리라고 해도 절대 속도가 150메가는 나오진 않아. 예를 들어 우석이랑 진용이랑 각자 달릴 때랑 손잡고 달리면 어느 게 더 빠를까? 각자가 더 빠르잖아. 그런 원리야. 그래서 요새는 중간에 캐시라는 게 들어가. 그래서 얘 중간 버퍼래. 얘끼리는 존나 빠르게. 근데 캐시에서 밖으로 나가는 건 느리게. 그래서 CPU 같은 거에 이런 걸 많이 쓰는데, 2833는 캐시가 있는 건 아니고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있어서 이 중간에 완충을 해준 역할을 해줘. 그냥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이런 걸 하는구나 라고 기억하면 돼. 이런 식으로. 파이프라인도 캐시라고 하나? 잘 모르겠다. 뭐 4단계 캐시가 있다고 하면은 뭐 캐시라고 할 수 있겠네. 여튼간에 코어, 캐시, 어드레스 데이터 버스, 내부에 SRAM 플래시가 있고 레지스터들도 있고, 동하나 브리치는 그냥 신호 연결해주는 버퍼 같은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메모리랑 각각 인베디드로 가는 클럭이 단계별로 쭉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쭉 올라간다. 참고만 해. 그렇구나. 그래서 버스. 이거 너는 버스 때문에 하는 거야. 왜냐면은 버스를 물어보는 애들도 있었거든. 버스가 뭐냐면 공통된 신호의 집합체. 그게 어드레스 혹은 데이터 혹은 제어 신호가 되던 신호가 모여있는 집합체를 버스라고 불러.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컨트롤러가 주변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메모리나 어떤 페리페럴 모듈에 연결이 된다. 근데 버스라는 용어를 되게 막 버스가 뭐지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동일한 비슷한 어떤 동작을 하는 신호들의 묶음을 버스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어? 예. 한번 좀 읽어보고.
요 말을 읽어볼게. TI사는 고속의 데이터 이동 연산을 위해 최적의 버스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메모리 맵에 배치된 메모리와 페리페럴 구조가 소프트웨어 개발에 영향을 준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버스 때문에 버스 설명하려고. 자, 아까 전에 주소가 2비트면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4개라고 했잖아. 근데 예를 들어 중간에 하나가 없다 하면 어떻게 될까? 쓸 수 있어 없어? 못 써. 쓸 수 있지.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것 뿐이잖아 그냥. 그지? 여기다가 LED를 하나 달자. 0이 들어오면 켜지. 이런 거 돼 안 돼? 돼. 이게 인베디드 메모리거든요. 2비트 어드레스로 주소가 4개가 나오는데 일부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고 일부는 장치를 제어할 수도 있는 거지. 난 LED 여기에 배치하기 싫은데 밑에 배치하고 싶습니다. 그치? 이렇게 위치가 바뀌었지?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어. 그래서 어떤 소자가 제어 가능한 공간에 어디다가는 메모리, 어디다가는 아이오를 배치하는 이 지도, 이 지도, 이 구조를 메모리 맵이라고. 메모리 맵. 자, 이해를 위해서 CPU 32비트 CPU의 어드레스 공간은 몇 개일까? 4기가계. 4기가. 2에 32기, 2에 32승. 즉 선택할 수 있는 방의 크기가 4기가. 그지? 64비트니? 몰라. 숫자 잊어버렸어. 2에 64승이면 테라였나? 테라 아닌데? 2에 64는 몇이니? 1.8에 10에 19승이네. 테라다면 뭐지? 테라 페타 1페타 아닌가? 자, K, 키로, 메가, 기가, 테라, 페타인가 보네. 그지? 여기가 4기가였으니까 똑같이 넣으면 대충 뭐 페타 나오겠네. 2에 64승이. 자, 그러면은 자기 컴퓨터에 1테라 램 달렸네. 1테라 램 달렸냐고. 1테라 SSD가 아니라 1테라 램 달렸네. 이제 눈치챘어. 여러분이 쓰시는 컴퓨터의 대부분의 메모리 공간은 텅텅 비어있어. 대부분 요새는 다 64비트 CPU잖아. 페타바이트 공간을 쓸 수가 있거든. 1페타 SSD 있는 사람 없잖아. 끽끽해야 100테라 하드 있다나. 흔들어봐. 없잖아. 얘가 다룰 수도 있는 전체 공간에 극히 일부분에만 뭐가 있다? 램이 있거나 하드디스크가 있거나 나머지 공간은 뭐 죄다보다 비어있는 거야. 그게 메모리 맵이야. 어떻게 쓰겠다는 우리가 결정하지 않지만 이 제조사에서 인텔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결정하는 거지만 CPU가 다루는 메모리 공간에 어떤 부분에 뭐 램이 있고 어떤 부분에 SSD가 있고 어떤 부분에 뭐 오디오 사운드 카드가 있고 이런 배치 메모리 맵. 얘네들은 모두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 어드레스 버스, 데이터 버스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메인보드를 뜨시면 CPU에 쭉 와이어들이 램에 연결되어 있고 쭉 와서 어디에 또 쭉 SS 연결되어 있고 많이 연결되어 있지만
모든 기본 구성은 뭐랑 같다? CPU가 쭉 어드레스 라인, 어드레스 버스, 데이터 버스가 있다면 여기에 램, 여기에 SSD, 여기에 오디오 다 연결되는 거야. 어드레스 버스가 뭐냐? 버스는 CPU가 나머지 메모리나 페리페럴 모드, 그러니까 인베디드 모드를 연결하기 위한 그 데이터나 어드레스에 쭉 연결된 정기적 신호의 묶음일 뿐이야. 그래서 버스가 뭡니까? 그거 안 물어봐도 돼. 그냥 신호가 쭉 연결된 거야. 쉽게 얘기해. 우리 사람 세기로 치면 도로 정도 되겠다. 이게 이렇게 많아. 이게 버스는 그냥 이런 거고 용도에 따라서 이제 뭐 내부, 외부, 어드레스 버스, 데이터 버스, 제어 버스 뭐 다른가요? 아니 똑같아. 그냥 그 각각의 기능을 하는 신호의 묶음인 거야. 그래서 아까 전에는 실제 칩 내 외부를 연결하는 물리적 레벨에서의 버스, 진짜 도선 이런 게 있다는 거고, 이 뒤에 거는 뭐다? 그렇게 연결된 신호가 이제 어드레스용이냐, 데이터용이냐, 제어 신호용이냐, 어떤 추상적 개념의 버스가 되는 거지. 그런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이 뒤에 하려면은 이게 단기간에 안 끝날 것 같아. 이게 양이 아직 꽤 있거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그렇습니다.